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커마 2급 실기 2016년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이죠? 2019년에 2016년 3회 2의 1에도 마저 풀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여하튼 2016년 3회 2의 1의 순서로 문제를 마저 풀고요. 그 다음에 커마 2급 부분들을 커마 1급으로 넘어가든지 하는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생각나시죠? 횟수를 넘겨가지고 조금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쵸? 자, 일단은 기본 작업 1번, 문제 1번은 우리가 기본 작업이라고 해서 1번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은 입력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필드부터 먼저 입력을 하자고 했죠. 탭키를 누르면서 정확하게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고 ITQ 엑셀처럼 줄바꿈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1번은 여러분들이 타자를 어느 정도 치는지 확인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못 치면 이 문제는 또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타자를 잘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이랑 영어랑 같이 좀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타자 연습을 좀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분, 4분 정도는 괜찮지만 1번에 5분 이상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요. 다른 문제부터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번에 1번 문제는 5점이지만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10점짜리, 8점짜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분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커마리 2급 실기의 시간은요. 40분입니다. 40분. 그래서 시간을 잘 아껴 쓰셔야 돼요. 잘 아껴 쓰셔서 70점을 딸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 가셔야 됩니다. 1번에 2번이요. 기본 작업 2번은 우리가 입력한 부분에다가 문제를 바꾸다 보면요.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기본 작업 1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가서 문제대로 보겠습니다. A1부터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건 항상 나오잖아요. A1부터 H1까지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그 다음에 굴림체 크기 20 여기 글씨체 굴림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굴림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굴림체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20포인트 20포인트 행의 높이 행의 높이는요 영어가 열이라고 했고 숫자가 행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1행을 선택을 해서 높이를 30으로 바꿔주시되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행 높이에 들어가서 얘를 30으로 바꿔주셔도 되겠죠? 1번이 해결이 됐고요. A4, A5, B4, B5 얘는 이렇게 합쳐주라는 얘기 같죠? 각각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A4, H5 얘네요, 그쵸? 얘네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셀 스타일은 강조색 5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여기 홈에 셀 스타일에서 강조색 5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A4, A17 영역은 A4부터 H17 영역은 모든 테두리, 글꼴 홈에 글꼴 위에 테두리 있죠? 얘를 모든 테두리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한 번 더. 이 테두리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 그러면 겉에만 굵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3번도 해결이 됐고요. C6, C17. C6부터 C17.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일단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E6부터 F17.
만 원이라는 단위를 써야 되니까 생산량이랑은 별개죠, 그쵸? 생산량이랑 수출량이랑은 별개고 나머지는 단가 부분에 만 원이 다 붙어야 되니까 문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 C6부터 C17, E6부터 F17 똑같이 선택하겠습니다. F17 그 다음에 H6부터 H17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뒤에 만 원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이 1,000 만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표시 형식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1을 눌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용자 지정에. 그리고 숫자의 천 단위 구분 쉼표를 하는 거는, 숫자를 표시하는 거는 샵인데, 우리가 안에 천 단위 구분 쉼표를 넣을 때 샵과 샵 사이에 쉼표를 넣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 단위 구분 쉼표니까 샵을 더 붙여주자고 했죠? 그 다음에 뒤에 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만일에 여기에 0일 때 0만 원이라고 표시하시오라고 하면 샵, 샵샵 0만 원이 되겠지만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샵, 샵샵샵 만 원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F4셀에 수출 지역 땡땡 유럽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자동 크기로 지정하고 항상 표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모 삽입을 하시거나 검토에 있죠? 검토에 선택한 상태에서 새 메모를 추가를 하시고요. 여기 있는 부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우고 수출 지역 잘 보셔야 됩니다. 한 칸 띄고 땡땡 유럽 한 칸 띄고 유럽 자동 크기는 이 메모의 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메모 서식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춤의 자동 크기. 그래서 내가 다른 셀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면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만일에 이 표시를 지우시오라고 하면 검토에 있는 메모 모두 표시를 눌러주시면 없어지죠. 그렇죠? 만일에 안 보인다고 하면 검토에 들어와서 얘를 켜주시면 되고요. 만일에 보이게 하시오, 안 보이게 하시오라고 하면 검토에 있는 이 옵션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번에 2번 문제 10점을 우리가 땄잖아요.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 가끔씩 저장을 하시고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장을 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만큼 푼 만큼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없겠죠. 자, 3번이요. 일단은 문제를 싹 보니까 고급 필터잖아요. 고급 필터랑 앞에 기본 함수 앞에 뒷자가 붙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뭘 생각하셔야죠? 그 문제가 딱 나오면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보실 때 조건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상공 주식회사 인사관리 현황표에서 부서가 경리부이거나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부서가 경리부야? 이게 A 조건이고 그쵸? 이거나로 연결됐으니까 5월이라는 함수가 쓰였겠네요. 이거나 급여가 400만 원 이상 그러면 급여가 400만 원 이상이야? 이게 B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A 스타일 C20 그럼 여기다 써야 되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부서에서 경리부야. 두 번째는요. 급여가 어떠고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경리부 이거나 급여가 400만 원 이상 크거나 같다 4000 이게 조건이 되겠죠? 이 조건 하는 부분이 헷갈리시면요. 여러분들 앞에를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 고급 필터의 조건을 어떻게 만드는지 데이터베이스가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그 엑셀 기초 다지기 부분을 꼭 다시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더 쉬우세요. 물론 그냥 외워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엑셀 기초 다지기의 부분을 좀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과는요, A23셀에서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표에서 컴퓨터야, 고급 필터 좀 해줘. 데이터의 고급에. 그러면 이 목록 범위가 선택이 되고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만들었던 부서에서 400만 원 이상,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되 어디에요? A23셀을 클릭을 하고 확인.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나오겠죠? 오화 조건이니까 경리부이거나 400만 원 이상이 되는 애들이 다 나왔겠죠. 얘는 300만 원이지만 나왔고 기획부 영업부 경리부지만 기획부 영업부지만 400만 원보다 크니까 나왔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사원명, 직위, 급여만 보여준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사원명, 필드를 먼저 써놓고 하시라고 했죠? 아유, 사원명, 직위, 입사 연도를 할까요? 왜냐면 이 칸이 급여는 더 벌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고급이랑 조건은 똑같지만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필드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갖고 와줘 라고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갖고 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온 친구들이 이거는 할 줄 아는데 사원명 직위 입사 연도만 표시하라 그랬는데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하실 수 있죠. 필드명을 선택한 다음에 이 필드명에 해당하는 애들 결과를 갖고 와줘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문제 1번이 해결됐고요. 자,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5문제 중에 우리가 3문제 이상 맞춘다는 목표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3문제는 쉬우니까. 자, 1번 먼저 함수를 보면요. if와 and와 median이라는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함수는 median이라는 함수네요. 그쵸? if는 조건을 만들고 참값, 거짓값 넣어주는 거고 and는 조건들이 다 참일 때만 참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if의 조건을 만들 때 and를 쓰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median이라는 함수를 모르니까 우리는 일단 써보겠습니다. median 주어진 수들의 중간값을 구한대요. 중간값.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표 1에서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첫 번째 조건이겠네요. 그렇죠? 판매량이 150 이상이니 이게 조건이고 총 판매액이 나와 있네요.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비조건이 나왔잖아요.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미디안이라는 함수를 써서 총 판매액의 그죠? 중간값을 일단 구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5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될 건 뭐냐면 총 판매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158만 원 이상인 애들만 고르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그러면 판매량도 150 이상이고 총 판매액이 158만 6,500원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골라서 우리는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조건이 참이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자,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행위, 두 번째 조건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총 판매액이 158만 6,500원 이상이니? 라고 물어보려면 여기 앞에 우리는 총 판매액이 먼저 와야 될 거예요. 그쵸? 2, 3이 크거나 같다, 미디언 함수, 총 판매액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158만 6,500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D3이 4, 5, 6, 7은 되는 건 맞는데 D3부터 D11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F4로 절대로 변하지 마 라는 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리면 아까 158만 6,500원이었나요? 그거보다 큰 애들만 참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false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이거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판매량이 150 이상이니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조건 A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헷갈리니까 옆에다 쓸까요? 자, 첫 번째 조건이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150 이상이니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 첫 번째 A 조건이랑 B 조건을 같이 써준 다음에 true가 나오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조금 복잡한데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지금 B 조건이야. 그런데 우리는
얘를 and라는 함수를 써서 자, 지금 컴마 얘가 비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첫 번째 조건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150 이상이니 이게 A 조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 조건 그 다음에 가로를 닫으면요. 얘가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if를 씌워서 자, 이 조건이 탐이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털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효자 상품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으로 처리되겠죠. 이거 아시겠나요? 자, 중요한 거는 if 함수를 쓰기 위해서 true, false라는 조건을 만드는데 우리가 문제를 읽었을 때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and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판매량이 150 이상이니 라는 조건이랑 총판매 CMK01에 해당하는 총판매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한 중앙값이 150만 6만 8,500원인가? 그거 이상이니? 라고 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 우리는 효자 상품이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건을 만든 다음에 참일 때는 효자 상품, 그렇지 않을 때는 공백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보니까 이어와 레프트 함수와 %, 연산자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모르는 함수는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 기준일과 입사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차와 나이를 영역에 표시하시오. 자, 기준일이 나와 있고 입사일,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주민등록번호, 기준일 얘네들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연차, 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연차를 구할 때는 기준일 연도에 입사일 연도를 빼서 표시를 하라고 했고요. 나이는 기준일 연도에서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자리를 사용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연도를 구할 때는 이어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주민등록번호 앞에 두 자리를 사용할 때는 레프트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결과 표시를요. 7년차 나이를 그러니까 연차 가로 열고 나이가 오고 가로 닫고 라고 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연차부터 구해볼까요? 기준일 연도는 이어라는 함수를 쓰되 기준일을 집어넣대요. 나는 기준일 연도를 기준으로 입사일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의 값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F4 가로 닫고 빼기 그 다음에 이어라는 함수에 입사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오장동서부터 한상진에 연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를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이를 넣기 전에 가로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문자열을 연결해 주는 거는 %라고 했죠? 그러면 가로가 문자니까 따옴표로 싸주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나이를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연결 연산자를 쓰고 나이를 계산하는 거는 기준일 연도 똑같습니다. 이어라는 함수를 쓰되 기준일을 집어넣을 때 F4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빼기 바로 열고 문제대로 하는 겁니다.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 그럼 레프트 함수를 쓰면 되잖아요. 레프트 함수를 써서 고장동의 주민등록번호에 왼쪽에서 두 글자만 갖고 와도 레프트 함수 가로 닫고 1900 더하기 주민등록 앞 두 자리 그거에 해당하는 가로 닫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뿅 표시가 되겠죠. 각각의 나이가 계산이 되고 우리는 여기 다음에 연결 연산자를 써서요 다시 문자열인 닫는 가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연차
가로 열고 나이 부분이 가로 닫혀서 값이 구해지겠죠. 자, 3번 넘어갑니다. 자, 함수를 보니까 hlookup과 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hlookup은 이 내가 찾고자 하는 표에 수평에서 찾는 거고 얘가 수직으로 돼 있다면 요런 식으로 돼 있다면요. 요런 식으로 돼 있다면 vlookup에서 찾는 거고 그쵸? 요거는 아시죠? 엑셀 기초 다지기를 잘 모르시면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우수, 60점, 80점 미만이면 보통, 60 미만이면 저조. 여기 써있네요. 그쵸?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설명을 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해서 그 점수를 기준으로 저조, 보통, 우수를 갖고 와.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은 평균부터 구해보자. 이거는 보너스 문제네요. 각 사람의 평균을 구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 평균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평가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hlookup을 쓰되 우리가 lookup value 찾는 값은 얘고요. 어디서 찾을 거예요? 이 평가표에서 찾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치우고 low index number 내가 지금 이 점수를 탔대 내가 갖고 오고 싶은 거는 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low는 행이니까 행에 두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와줘. 2, 컴마. 그 다음에 얘는요. 정확한 값을 찾아오는 거에 유사하고 애매하고 사이의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유사일치니까. true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갖고 오면 이 값에 해당하는 결과를 갖고 오겠죠? 요거 3번. 2번이랑 3번은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도 모르시면 일단은 시험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자, 4번 보겠습니다. dmax와 dmin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네요. 아까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 라고 했는데 앞에 기본 함수 앞에 d자가 붙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죠?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을 어디에 만드세요라는 말이 없으면 이 표에 있는 조건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조회사가 상공전자가 조건이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보니까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스마트폰의 최고 판매가와 최저 판매가의 차이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dmax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 dmin은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조건은 뭐?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야? 이거니까 판매가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여기서 그냥 맥스 빼기 미니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조회사가 상공전자, 대한전자, 우리전자 이거 상관없이 전체에 해당하는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빼주는 거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면 이렇게 제조회사가 섞여 있지만 상공전자만 골라서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그거에 해당하는 빼기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하나만 하시면 돼요. dmax라는 함수를 쓰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표 전체 그렇죠? 콤마 필드는요. 내가 계산할 필드를 얘기하니까 판매가의 필드를 선택을 하고 콤마 조건을 만들어줬죠.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야. 요게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공전자의 최대값이 120만 원이면 똑같잖아요. 빼기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미니멈 함수 똑같습니다.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콤마 계산할 필드는 판매가고 콤마 조건은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야. 이렇게 해서 값을 갖고 오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4번도 맞추셔야 되는 문제. 그러면 우리가 2번, 3번, 4번 다 맞추면 세 문제는 맞추셨네요. 자, 5번도 볼까요? 라운드업 함수와 썸이프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라운드는 반올림 함수라고 했죠? 반올림 함수인데 예시를 보세요. 12300이 13000이 됐잖아요. 그런데 라운드라는 함수는 내가 숫자를 집어넣고 컴마 값을 집어넣잖아요. 1, 2, 3 이렇게 값을 집어넣으면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를 표시해 주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3을 넣으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0, 0, 0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생각나시나요? 안 나시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간단합니다. 라운드업 함수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 자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우리 수학 시간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긴 자에 0이 있고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 2, 3이 있고요. 1, 2, 3이 있고 빼기 1, 빼기 2, 빼기 3이 있잖아요. 점을 기준으로 0, 0, 0이라고 쓰시고 빼기 1, 0, 빼기 2, 빼기 3, 0 이렇게 써놔보세요. 그러면 라운드 함수나 라운드업이나 다운 함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점 두 자리를 표시한다고 했을 때는 2라고 쓰시는 거고요. 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 0, 0으로 만든다고 하면 빼기 1, 빼기 2, 빼기 3을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시대로 12300이 13000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써야 될 건 뭐? 빼기 3을 써주시면 되겠죠? 라운드든 라운드업이든 라운드 다운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라운드업 함수는 해결이 됐네요.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썸이프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거. 그러면 구분이 미술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의 합계. 그러면 조건이 구분이 미술인 애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붙었어. 그 조건이 구분이 미술인이 이거니까. 그러면 레인지 범위,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을 하되, 컴마, 조건은요, 미술이라고 했더니 이 범위 안에서 미술을 찾아줘, 컴마. 그 다음에 뭐의 합계? 썸 레인지, 합계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판매 총액에 범위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구해지고요. 아까 우리는 여기 앞에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를 써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넘버. 내가 구한 썸이프로 구한 숫자 값이 나오고 컴마 넘버 디지트에 해당하는 빼기 3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계산 문제 다 풀었네요. 제가 볼 때는 1번 계산 작업의 1번 문제가 조금 중상 문제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분석 작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분석 작업은요, 시나리오 문제와 목표값 찾기가 나왔는데, 시나리오는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앞에 나왔었나요?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대로만 푸시면 됩니다.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월별 세금 합계 G7, G12, G16 그러면 G7 이거 일단 이게 필요해요. 요거를 쓰는 거예요. 세율도 나왔고 그렇죠? 이 세율도 나왔고 자, 그러면 여기에 표시된 얘네들을 먼저 쓰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 이름 정의하는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 B18을 세율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 G7을 뭐 1월에 합계, 2월에 합계, 3월에 합계 이렇게 이름 정의하는 게 있을 텐데 다른 시나리오 문제는 다 이름 정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정의한 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지금 얘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이 세율이요. 15%로 세율 인상이 됐을 때랑 9%로 세율 인하가 됐을 때 여기에 1월달, 2월달, 3월달의 합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변하는 값을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에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추가를 누르면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세율 인상.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12%가 0.12라면 15%로 인상이 됐다고 하면요. 0.15가 되겠죠? 이거는 센스죠.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안 돼요. 12%가 0.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0.15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세율 인하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0.12가 12%면 9%는요 어떻게 돼요? 거기서 0.3을 빼줘야죠. 그러면 0.09를 쓰셔야죠. 0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요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을 누르고요.
우리가 지금 결과가 1월달 G12, G16 같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선택을 해주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G7, 12, 16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면 12%로 됐을 때는 여기지만 세율을 인상했을 경우, 인하했을 경우 이렇게 발생합니다. 라고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 요약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이 워크시트가 하나 생기긴 했지만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름을 정의를 했다고 하면 B18, G7 이런 부분이 이름 정의한 이름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자, 이게 시나리오 문제였고 분석 작업 2번은요. 분석 작업에서 나오는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목표값 찾기. 문제대로만 하시면 돼요.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의 표에서 김은소의 만기 지급액을 찾으세요. 그러면 김은소에 해당하는 자, 김은소에 해당하는 만기 지급액이 61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얘가 700만 원이 되려면 납입 기간 얘가요. 얼마나 더 늘어나야 되는지 계산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24개월 동안 내서 620만 원이 됐다면 25만 원씩 조금만 더 내면 700만 원 채워지잖아요. 그 목표값 찾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에 똑같이 가상 분석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선택한 618만 원이 얼마가 되고 싶다고요? 700000 700만 원이 되고 싶은데 뭘 바꿔서요? 납입 기간이요. 아니 금리를 바꿔서 한다고 하면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더 올라야지 이자가 더 많은 거니까. 그런데 납입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값을 바꿀 셀은 납입 기간 확인. 이렇게 하면 27개월, 아까 24개월이었는데 3개월 동안 더 내면 700만 원을 찾을 수가 있대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분석 작업 2번 목표값 찾기 쉽죠? 그러니까 1번에 1번 같은 경우에 4, 5분 동안 써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1번에 1번은 5점이고 지금 우리가 푼 거는 10점짜리잖아요. 10점짜리지만 뭐 20초,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점수가 70점 이상 합격이니까 그 기준을 따진다고 하면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문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 2개 남았네요. 그쵸? 기타 작업 10점, 10점. 계산 작업 이후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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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은요. 우리가 꼭 따셔야 되는 점수예요. 자, 매크로 작업이요. 항상 유형이 똑같으니까 표 밖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표 밖에 커서를 두시고 자, 1번은 보니까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채우기 색. 항상 나왔죠? 유형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1, 2, 3 과목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첫 번째라면 자, A3부터 E3까지 선택해서 여기 채우기 색 바꾸는 게 두 번째네요. 자,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에 평균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래요. 그러면 이제 녹화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average라고 쓰시고 201에 해당하는 1과목, 2과목, 3과목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내려주시되 밖으로 와서 기록 중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쵸? 기록 중지. 이렇게 하면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만들어졌고요. 그쵸? 그 다음에 G3H6 영역에 G3부터 H6 영역에 이렇게 크게 만들래요. 자,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렇게 달아주되 자, 우리가 만든 평균을 집어넣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단추라는 이름을 평균으로 바꾸래. 평균. 그래서 얘를 지워가지고 얘를 딱 눌렀을 때 평균이 계산이 되면 우리는 맞게 한 거잖아요. 자,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 밖에서, 표 밖에서요. 매크로 기록. 제목을 채우기 색 확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대로. A3부터 E3까지 선택을 하되 여기에 표준색 연한 녹색 홈에 있잖아요. 그러면 물감통에 연한 녹색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표 밖에 와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이렇게 하시면 또 두 번째도 완성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기본 도형의 빗면을
집어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삽입에서 도형의 기본 도형 빗면을 찾으시는 거죠. 빗면을 찾아서 어디에요? G10부터 H13, G10부터 H13까지 빗면을 그리되 단추랑은 틀리게요. 도형에서는 이게 안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입 매크로 지정을 하되 채우기 색 확인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얘를 테스트를 해보려면 색깔을 바꿔놓고 얘를 눌렀을 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름도 채우기 색으로 입력을 하래요. 채우기 색,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타 작업 1번도 어렵지 않게 매크로 문제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잖아요. 자, 4번에 2번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차트는 문제지에 주어진 저 모양대로만 바뀌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거는 문제대로만 풀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1번. 각 계열의 인천, 대구, 광주 요소를 데이터 범위에서 제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차트를 선택을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 파란색의 라인이 생겨서 걔네들을 없애면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차트를 직접 편집해 주시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가로축에 인천, 대구, 강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울 수 없습니다. 편집을 눌러서 아예 이거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행렬 전환을 눌러보시면 얘가 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천, 대구, 강주. 그러면 인천 제거, 대구 제거, 강주 제거.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행렬 전환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뿅 바뀌는 거예요. 되시나요? 다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시면 자 왼쪽에는 범례 항목 계열이라고 있고 오른쪽에는 항목 가로축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거는 왼쪽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행렬 전환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집어넣거나 삭제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자, 1번이 해결됐고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그러면 이 차트를 선택을 하면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생기고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레이블이 있죠? 여기 레이블에서 거의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차트 제목, 범례, 데이터표, 레이블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럼 차트 제목에서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주요 지역 재고 현황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2번도 해결. 범례는 위쪽에 배치하시오. 여기 바로 있네요. 그쵸? 차트 제목 옆에 범례를 위쪽으로. 물론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다른 방법도 많은데 제가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 더 수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돼 있으니까 메뉴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고 그러면 여기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에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 바뀌고 그 다음에 세로값 축에 최소값 0, 최대값 600, 주단위를 200 그러면 이 세로축을 더블 클릭해서요. 0에서 최대값은 600, 주단위는 200, 최소값은 0이니까 200으로 바꾸고 닫기를 누르면 뿅 그림처럼 똑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6년 3회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꾸준히 다 보셨다고 하시면 물론 이제 시험을 다 보시고 다 합격하셨겠죠. 그렇죠? 너무 텀이 길어져서 좀 그랬지만 여하튼 계산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 작업도 5문제 뭐 다 맞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40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잘 아시면 그냥 쓱쓱쓱 풀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한 문제에 걸려서 고민이 되시면 시험 볼 때는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말지 그것들을 미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 다 못 풀면 뒤에 쉬운 문제들은 못 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실 때도 그렇게 똑같이 시간을 재놓고 내가 40분 안에 다 풀 수 있는지 이 문제는 버려야 되는지 풀어야 되는지 3분 이상 썼다고 하면 3, 4분 이상 소요가 됐다고 하면 그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2016년 3회인데 2회 1회도 바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또 생각해 봐야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